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전세 난민. 지금 전셋집은 비워야 하고 자기 집은 팔지도 못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던 그 전세 난민 말이죠. 자, 그런데 기뻐해 주십시오. 이 경기도 의왕 홍 부총리 집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가 나 나가겠다 선언하면서 드디어 그 의왕집을 팔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의왕집을 팔면 그 돈으로 왕창 오른 전셋값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동안 홍 부총리 부동산 정책 최대 피해자다 뭐다 하면서 얼마나 놀림감이 됐습니까? 아우마 음양 뭐 제일처럼 기쁘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슉! 먼저 몸수색 주호영, 고성 속 시작된 시정연설. 슉! 소아과에서 독감 백신 맞은 박능후. 슉! 마지막으로 중국, 한국전쟁, 남침 아닌 내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수요일과 목요일은 성태와 원보가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태형,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성태형 듣기 좋네요. 네. 테스형의 다른 버전 같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박 부장도 일주일 중에 이 3.10 나오는 수요일, 목요일이 제일 좋죠. 물론 시청자들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예. 하는 게 방송의 관례적인 멘트지만 네. 일단 저는 일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몸이 바빠지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이 나온 김에 낭보를 하나 전해드리면 예. 제가 박 부장한테는 이미 통보를 해드렸지만 예. 출연료 2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일일 출연료. 이건 뭐 이미 한 3주 전부터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계속 강조하는 건 뭐 저 같아도 강조할 것 같아요. 아, 뭐 2만 원 주니까 열심히 해라. 싫다고 뭐 하셔가지고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고성과 항의로 얼룩진 대통령 시정연설. 아, 네, 진짜. 자, 뭐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 오늘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국회 시정연설에 나왔는데 자, 크고 작은 소동들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국회로 가시죠.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뭐 최근 국회 상황을 의식한 듯이 뭐 들으신 대로 협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 자, 그런데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오네 마네 하다가 결국은 들어오긴 했어요. 예,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들어달라는 의미로 불참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지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불참은 전례가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도 있고요. 협치를 야당 먼저 깬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다 참석은 했는데 일단 손팻말을 들고 항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동할 때 양 옆에서 역시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저렇게 손에 팻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들고 이제 이렇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치는 거죠? 예. 라임 옵티머스 특검하자 이렇게 계속 외쳤는데 뭐 당연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별로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성 피켓에는 또 나라가 왜 이래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예. 보이네요. 자, 그런데 박 부장도 아시겠지만 시정연설 할 때는 그 전에 별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함께 이렇게 사전 환담, 미팅을 하잖아요. 그게 관례인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들어오는 곳이 별실입니다. 예. 자, 저렇게 그런데 해서. 예. 국민의힘 안 왔어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안내를 하고 저렇게 대통령이 들어와서 간단히 사실 뭐 한 10분, 20분 차담회 비슷하게 그렇죠. 환담을 나누는 건데 여기에 국민의힘 대표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불참 의사를 미리 밝혔었고요. 주영훈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또 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참석하려고 앞에까지 왔어요. 별실 앞에까지 왔는데 오니까 청와대 경호원이 이렇게 몸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몸수색이요. 야당 원내대표도 하나요? 예전에도 했나요? 했어요. 기분 나쁘다고 가버렸습니다. 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운을 띄웠던 건데 그 몸수색,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직접 보시죠. 야당에서는 원내대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수색을 했다 하는 상입니다. 의장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의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당사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불쾌한 표정, 화가 잔뜩 난 표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본회의장에서 여야 원내대표 자리는 맨 뒷좌석.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제일 힘센 사람이 맨 뒤에 앉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맨 뒷좌석인데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 모습 잠깐 나왔는데 기분 나빴어 라는 표정으로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들어온 뒤에도 입장한 뒤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에 대해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요. 문 대통령 앞서 표정 봤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에게 하신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저는 성대모사 잘 안 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제1야당 원내대표 얼굴도 모르냐 청와대 직원들이, 경호부 직원들이. 일단 뭐랄까요? 화는 날 것 같은데 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당사자들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참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9시 40분까지 간담회장으로 가는 중에 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야당 원내대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그래 휴대폰만 있다 그랬더니 몸을 바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수색한 적이 있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수색당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경호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직원의 실수였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의장하고 당당 대표들하고 간단히 타협을 가져요. 근데 수색을 하고 제지한 전례가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자, 일단 뭐 그런 수색을 한 전례가 있다고 해도 문제는 그런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됐느냐 이거일 텐데 일단 뭐든 안 좋은 게 있으면 전두환 시대도 이렇게 안 했어요. 네.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고요. 자, 그런데 예. 오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한테는 몸수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김태년 그러니까 사실 야당 의원들의 불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지금 저 모자이크 된 분이 아까 그 경호부장 경호부장이 이제 주영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몸수색을 해서 미안합니다. 사과를 저렇게 고개 숙여서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좀 조금 전에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오면서 왜 우리를 몸수색하냐 뭐 이런 논리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과거에 국회 앞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경호의 수위가 좀 더 올라갔다면 물론 대통령은 가장 보여야 될 VIP니까요. 그러면 여야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의전 서열로 여당 원내대표가 15위 관례적으로 오는 건데요. 야당 원내대표가 16위입니다. 근데 여당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CCTV로 확인을 하겠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들 얘기가 우린 안 받은 것 같다. 그럼 왜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했냐?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모르죠. 경호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여당의 추정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마스크를 써서 못 알아봤나 보다. 아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봤다. 예. 일단 그런데, 또 조금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간 뒤에 오니까 저기 들어온 사람은 누구지? 일단 아. 수색해봐. 뭐 그런 정황이 있었을 거라고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정말 청와대가 이 정무적으로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런 분란이 날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역시나 뭐 앞서 박 부장이 얘기한 대로 그 예. 신발 투척 사건 예. 그게 이렇게 일단 경호 강화의 원인이 된 것 같아 보이죠. 일단 국회에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온 행사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이 곤두서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물론 김태년 원내대표도 마스크를 썼을 것이고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썼는데 왜 김태년 원내대표만 알아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못 알아봤냐. 주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입장을 또 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오고 혼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누구지? 누구지? 예. 더구나 마스크로 가려진 상황이죠. 물론 이제 본인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야당 원내대표다. 근데 일단 딱 갖다 댔다가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이게 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됐으니까 수색해보겠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경호처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뭐 지금 경호부장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거는 예. 일단은 의전상으로는 청와대도 본인들의 실수를 예. 인정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전례를 쭉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야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몸수색을 한 적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정치부 회의나 이런 데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 현장 여기서 정리를 하죠. 다음 현장은요. 소아과를 찾은 만 54살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예, 제가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받은 장관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뽀로로도 저렇게 있네요. 예. 자, 이 코로나 앞서 독감... 이제 54살이라고 읽은 것 같은데. 예? 54살. 54살. 죄송합니다. 제가... 6은 60. 죄송합니다. 쉬는 제가 왜 오, 갑자기 쉰이라고 50. 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알겠습니다. 뭐 정정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정정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코로나하고 지금 독감 예. 지금 동시에 유행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래서 독감이라도 방어를 하자, 예방을 하자 해서 예방 접종을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독감 이 백신 맞으셨어요? 그 무료 접종 대상 아니십니까? 저는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죠. 아, 왜요? 모르겠습니다. 무료라고 예. 받으라고 연락 온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난한 겁니다. 예.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예, 무료 예, 접종 대상이시죠. 예. 자, 아무튼 근데 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 임금님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예. 여기에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 먼저 먹어보는 예. 기미상궁이라고 하잖아요. 기미상궁. 예.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먼저 예방 접종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랬더니 어제 장관이 실제 진짜 맞으러 갔습니다. 지금 바로 세종시 한 병원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병원을 이렇게 박능우 장관이 딱 들어옵니다. 예. 좀 천천히 들어오고 안내를 있죠.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병원인데 자, 일단 먼저 체크를 하고 체온을 쟀고요. 예.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망의 접종을 받으러 이제 진료실로 들어갈 텐데. 예, 지금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서 박능우 장관은 이제 무료 접종 나이로 일단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맞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앞서 문진표를 작성했고요. 예. 뭐 간단히 얘기를 나누는. 만으로 64살. 예. 64살이면 무료 접종 대상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일단 다른 환자들이 어떻게 안 보이네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요즘 이제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시간적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서 사실 백신을 맞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좀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하죠.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안 맞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장관이 가니까 미리 좀 뭐 이렇게 미리, 했겠죠. 그 앞에는 좀 안 받았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자, 아무튼 제가 확인을 그게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심정으로 병원에 온 것 같은 박 장관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연령층에 대해서 백신을 무료 접종을 하는 그런 날이 되었고 저도 이제 그 연령층에 해당되어서 오늘 예약을 하고 겨울에 인플루엔자로부터 좀 안심하고 지나기 위해서 자, 일단 저렇게 셔츠를 이제 막 풀읍니다. 단추를 풀고 이제 좀 긴장될 것 같은데 저게 뭐죠? 저 노란 거? 뭘 갖다 대는데 말이죠? 뭘 됐죠? 예. 그냥 보면은 주사 맞는 자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뭔가 장소를 재주는 자리 같지만 화면에 지금 저쪽 가운데로 쏙 주사를 누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저거를 쳐다보면 괜히 뜨끔한데 모든 사람들이 쳐다봐요. 일단 언제 맞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렇죠. 지금 저 아까 노란 거에 안쪽 면에는 예. 플라스틱 돌기로 뾰족하게 잠깐만요. 나왔습니다. 앞서 왜 뽀로로가 나왔나 했더니 반창고 때문이었군요. 예, 저 반창고를 붙이고 일단 자, 일단 박능우 장관이 상당히 만족해하는데 예. 아이들이 쓰는 반창고인데. 그러니까 앞서 그거 노란 거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거 설명 그 그림이 다시 준비가 되면 좀 좋겠는데요. 보여주시죠. 조정민 PD가 민첩하면 바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좀 준비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예, 저 안쪽에 저거. 저 안쪽에 여기서 스탑 됩니까? 안 되는군. 되네요. 되네. 조정민 PD가 시키면 다 하네요. 우리 예. 실력 좋아요. 실력이 아무튼. 좋군요. 네. 그러면 저 안쪽에는 돌기 같은 게 있습니다. 돌기. 안에 보이면 그게 지금 살로 들어가서 예. 마치 미리 따끔따끔하겠는데요? 가벼운 주사를 맞는 듯한. 아. 먼저 탁 갖다 대는 순간 따끔하죠. 그다음에 주사를 딱 놓으면 그러니까 성동격서 이런 거군요.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방향이 일단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주사 맞는 자극을 약간 혼동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들 주사할 때 엉덩이를 3번 때리잖아요. 근데 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비슷한 겁니다. 안에 돌기로 미리 자극을 좀 줘서 헷갈리게 하는. 통증을 좀. 그래. 이게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상품명으로는 예. 인터넷에서 팝니다. 샷 예. 블로커라고. 샷 그거 블로커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뽀로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제가 설명. 예. 예. 저거 글쎄요. 제가 좀 의아한 게 그냥 무슨 밴드 있잖아요. 이런 예. 거 붙이면 될 텐데 왜 하필 뽀로로를 붙여놨을까요? 저건 아무래도 일단 저 병원이 예.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고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이어서 일단 밴드가 뽀로로 밴드가 준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청소년 중에 뽀로로 학교에 내가 어떻게 이걸 붙이고 와요. 그래서 다른 밴드도 있겠지만 아마 그러니까 특징적인 홍보용으로 만 이왕이면 뽀로로 64세 밴드를 박능우 장관이 해주세요. 뽀로로 조금 매치가 안 되는데요. 이건 보건복지부 그 대변인실에서 좀 더 눈에 띄게 하려고 홍보 차원에서 저기는 뽀로로 밴드라고 지정했을 가능성 근거 없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일단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제 그 뽀로로. 예. 근데 일단은 제가 그건 좀 알아봤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그럼 실제 박능우 장관이 접종한 저 백신도 소아용 백신인지 예. 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예. 자, 문재인 근데 대통령. 아마 당연히 그건 어른 응. 백신으로 맞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도 1953년생이니까 무료 접종 대상인 거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과 일찌감치 했대요. 독감 주사를 맞은 것으로 그렇군요. 현재 한 보도에 따르면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직접 지근거리에서 챙기는 부속실 인사들 다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 대상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안 맞고 독감 같은 게 걸려서 대통령에게 감염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세균 총리의 경우도 이제 접종 일정에 맞춰서 지난주에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코로나 뭐 이런 독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3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10월의 마지막 밤. 그날이 아닌가요? 예. 어쨌든 할로윈데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느껴집니다. 자, 10월 지금 이태원이 또 헬로윈 이 파티에 아주 그냥 성지 아닙니까, 한국에? 원래 이제 드라마 그리고 원래 웹툰 원작이었던 이태원 클래스에서도 맞아요. 할로윈데이가 주요 소재로 나오곤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있었던 놀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문화가 가장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태원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펴졌었죠. 10월 말일 할로윈데이 때는
뭐 막 기괴한 분장. 그렇죠. 어. 가면 탈 쓰고 어. 이렇게 정말 좀 마음껏 네. 뭐, 뭐. 예? 뭐 빨리 탈 말을- 쓰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어. 예, 그런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 주말 서울시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 그 클럽 같은 데서 주로 그 헬로윈 파티를 하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파티를 즐기다 보면 또 그게 지난 봄 예. 그 이태원발 예. 이게 또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봄에 코로나 1차 팬데믹이 우리나라에서 있은 뒤에 대구를 중심으로 있은 뒤에 두 번째 수도권에서 나올 때는 이 클럽발이었잖아요. 예. 이게 위험했잖아요. 예. 그래서 클럽들이 많이 조심하자 했는데 이 10월 31일 헬로윈이 클럽은 대목입니다. 탈 쓰고 가잖아요. 가면 쓰고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껏 엄청 부끄럽게 생긴 댄스들도 탈 쓰고 하니까 가면 네. 쓰고 하니까 막 갈 수가 있거든요. 대목인데 모이면 안 되잖아요. 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박 부장이 그 미안해하셨던 그 노래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그거 뭐 다들 아는 거죠. 네. 아주 예. 예, 그런데 아무튼 예. 지금 저 나오는 저 포스터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헬로윈 포스터인데 예. 이거는 헬로윈 파티를 즐기라고 지금 만든 포스터가 아니라 지금 잠깐 네. 조정미 PD 잠깐 좀 전으로 스탑 리와인드 스탑해 주세요 보세요. 저거 예. 조정미 저 PD가 참 문구가 착해졌어요. 예, 문구가 중요한데 예. 헬로윈 파티 즐기려다 갈 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헬로윈 권장하는 게 데이 아니잖아요. 즐기려다 진짜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코로나19의 무서움. 예. 그런데 저희가 좀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뭐가요? 이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면 감염력이 커서 음. 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 그러면 치명률이 예를 들어 1.6%가 나왔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1.6명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웃으라고 그냥 한번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이죠. 예. 예. 그러면 좀 실제 통계적으로 치명률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예, 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짧게 수능에서 또 이 12월 3일 날 수능이 뭐 지금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데 예. 그때 이 플라스틱 이 가림판 이게 예. 또 교실마다 이렇게 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능 때 49만의 수험생들이 각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보면 가까이 있으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예.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요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싸 보이고요. 예. 테이프로 붙였는데 예. 개당 15,000원 정도. 음. 예, 15,000원 정도 해서 이것도 튼튼한데요. 이렇게 비말은 잘 출 것 예.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것보다는 조금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5,000원. 빨리 좀 예, 끝내주시죠. 74억 원의 예산이 들고요. 하지만 수험생들이 좁은 책상 안에 이거 다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쓰고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아요. 예. 실제 제 딸도 이번에 맞아. 이번에 두 번째 보시겠네. 수능을 또 보게 돼 있는데 일단 그래서 아 맞다. 그 생각. 갑자기 아픈 기억이 예. 아닙니다. 아니 뭐 재수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번에 저도 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했어요. 예. 재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재수 좋습니다. 자, 네. 아무튼 두 번째 그래서- 현장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은 한국 좀더 전쟁 얘기해도 내전이라고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알겠습니다. 6.25 전쟁, 중국은 정의의 편. 아이 나 참. 저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연일 중국 얘기를 전해드리는데 중국에서 뭐 항미 원조다 그러면서 6.25 전쟁 당시 본인들의 참전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북한의 남침이 아니었다라는 말까지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홈페이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줄여서 공청단이라는 데 웹사이트인데 또 망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박 부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 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건가요? 경찰에 신고를 112로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네.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하세요. 국정원 111로 신고를 해야 될지. 뭐 어디든 하세요, 예. 빨리. 아니죠.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저 공청단의 설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2에 국정원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예. 일단 지금 웨이보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이 나온 글입니다. 한국 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라고
지금 공청단이 스스로 대답을 하고요. 당시 북한과 남한은 서로 한반도 전체의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쟁은 한 국가의 내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명백한 사실로 1950년 6월 25일은 북한이 남침한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극히 일부 아주 큰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에너지, 각 힘의 대결에서 어떤 전체주의 패권이 부딪히면서 했다라는 걸로 뭐 내전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원인 자체. 그거는 아주 그런데 수정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예, 얘기하죠. 아주 그 근원적인 힘에 얘기하는 것이 실제 팩트에서는 북한이 남침한 게 맞습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이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조직원이 8천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럼 이 공청단 어떤 조직인지 그 청년단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我们是五月的花海，用青春拥抱时代。我们是初生的太阳，用生命点燃未来。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의 충성심을 중국 사회 전반에 어떤 확대시키는 그런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공청단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좀 더 선동적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제가 뭐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중국 출신 아이돌들마저 항미 원조 이런 거 막 SNS에다 올린다면서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유명 걸그룹이죠. FX의 전 멤버인 빅토리아. 뭐 그다음에 원래 이제 중국 출신인데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에 같이 들어와 예, 예. 있는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항미원조 70주년. 저는 성소 좋아했었는데 우주소녀. 예. 너무 진짜 안타까워요 이건. 예. 얘기해주세요. 저는 SES 이후로 사실 여성 아이돌들을 잘 몰라서 잘 아는 선 무료 접종 대상 아니세요 혹시? 아닙니다. 예. 잘 몰라서 어쨌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항미원조 70주년 기념글을 소셜 미디어에서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지금 공청단 같은 경우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중국과 지금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항미 원조, 미국을 몰아내고 당시에 이제 북한을 도와서 중국의 생각은 당시 전쟁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결국 정전이 되고 6.25가 그어지긴 했지만 이겼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이겼다는 역사적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항미원조는 이제 한반도 전쟁, 한국 전쟁을 항미원조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항미원조를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공청단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전이다, 북침이 아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도와줘서 이겼는데 자신들이 침략군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침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냥 싸운 거다. 싸운 거 우리가 가서 도와줘서 우리가 걔네들끼리 이겼다. 싸운 거다. 예, 우리가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일단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죠.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이제 중국에서는 이 자칭 항미 원조 70주년을 맞아서 지금 관련 블록버스터 영화가 지금 막 개봉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보여주시죠. 자, 지금 저 영화입니다. 금강천이라는 제목이라는데 지금 막 폭탄 떨어지죠? 예. 미국 비행기가 폭격을 하는 거죠. 지금 장면은 이제 플래툰의 오마주 같은 그런 장면이군요. 일단 뭐 그럴싸하게 찍은 것 같긴 한데 예. 저건 딱 보더라도 미군 나쁜 놈, 중국 인민해방군 예. 좋은 사람. 일단 우리가 미국의 침략에 맞서, 그러니까 중국이 맞서 싸워 이겼다. 어려운 환경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항미 원조를 우리가 정말 잘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이미 뭐 70년 전부터 미국에 이겼다라는 것들을 이제 선동하기 위한 아무튼 그런 주제 의식이 있는 영화입니다. 금강천은 한국전쟁 시 금강산의 금강천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점점 남하해야 되는 중국군과 이를 막으려는 미군과의 싸움이 주요 줄거리였다고 합니다. 딱히 재밌을 것 같지도 않고 실제 흥행 성적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개봉하지도 않겠지만 돈 내고 보는 사람은 잘 없겠지요. 그렇죠. 자, 일단 마지막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이름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결식과 관련된 검색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연결식이 있었죠. 삼성서울병원에서 유족들과 전 현직 삼성 사장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를 올렸다고 하고요. 일단 차분한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고 장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게 유족들이 차량을 탈 때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큰딸이죠. 예. 호텔 신라 사장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포착됐다고 합니다. 예. 예. 원래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원래 있을 때도 딸들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서연 사장 지금 장면인데요. 네. 눈물 흘리는 장면인데 많이 아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뭐 미국에 있는 CS 전자쇼 같은 데 가면 예. 아들은 약간 떨어져 있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딸들을 많이 아끼니까 딸들 둘이 부축을 이제 하고. 같이 옆에 있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죠. 그런 이제 정들은 또 더 남다를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성태 부장 고생하셨고요. 성태와 원보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